분양권 계약은 법인회생 파산에 있어서는 처리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성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분양권 관련된 사건들을 저희가 많이 수임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냥 맡으면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도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본격적으로 맡은 게 이제 한 6, 7월부터고요. 지금 저희 회사에 돌아가는 사건이 한 6, 7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보정 나오고 두 번째 보정 나오고 개시를 대부분 다 앞두고 있고요. 법인이나 개인 분양권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충은 이제 다 감이 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들께 오늘 쫙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법인의 분양권 어떻게 처리하나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유튜브나 네이버에 쳐보면 분양권 해지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변호사가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잖아요. 분양권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분양 계약을 해제하는 겁니다. 만약에 계약을 하지 않을 만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취소하는 거고요. 내가 뭐 사기당했거나 착오됐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취소하는 거고, 상대방이나 이렇게 분양 계약에 대한 뭐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은 해제를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분양권, 분양 계약 해제, 요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일단 법인의 분양계약 해제는 개인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왜냐면 법인은 법인 회생, 법인 파산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법인 회생도 마찬가지고 법인 파산도 마찬가지고 채무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계약들이 있죠. 그거를 내가 이행을 할지 아니면 해제를 할지 해지를 할지 이거를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 조문이 있어요. 법 조문이. 법인 회생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계약에 대한 이행이나 해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119조인가 그래요. 법인 파산 같은 경우는 파산 관제인이 이 분양권을 처리를 하거든요. 거기는 335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분양계약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나 파산 관제인이 분양계약을 편하게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조문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도산법이라는 건 채무자가 갚지 못할 많은 빚을 졌을 때 우리 회사를 유지하면서 갚아 나갈 것이냐 아니면 회사 그냥 없애버리고 안 갚을 것이냐,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채무자의 어떤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채무자의 어떤 법률 관계를 조정해가지고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를 빨리 이제 종결하는 그런 절차잖아요, 이 파산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계약들 중에 만약에 회사를 살릴 거면 꼭 필요한 계약은 당연히 살려놓고 필요 없는 계약, 돈만 계속 나가는 계약, 이거는 없애는 게 맞는 거잖아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가 대표가 벤츠 S600 요거를 계약을 했어. 좀 멋진 차를 타고 다녀야지 계약이 잘 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성공한 이미지도 있고. 근데 이 회사는 덤프트럭 모는 회사야. 그래가지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덤프트럭이 한 10대 정도 있어. 다 리스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 회사가 사업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덤프트럭을 추가로 몇 대를 더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 덤프트럭이 필요가 없게 노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 다음에 대표가 무슨 마이바흐는 무슨 마이바흐예요. 저기 티코 타고 댕기면서 영업한다고 마음을 먹은 거야. 그래서 회생에 들어갔어. 그러면 우리 회사에 필요 없는 덤프트럭 한 5개에 대한 리스 계약, 이거 좀 없애고 싶어. 왜? 영업도 안 되는데 계속 리스를 한 대당 막 500만 원, 600만 원씩 내고 있으니까 덤프트럭 비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껴야 돼. 이거 아끼면 한 달에 5천을 아낄 수 있어. 그러면 회생하는 회사의 관리인인 대표이사, 그냥 기존 대표이사죠. 대표이사가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저 이거 마이바흐 반납하고 뭐 티코를 바꿔 탈게요. 그 다음에 10대 중에 5개에 대한 리스 계약 해제할게요. 이거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회사가 효율적으로 회생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파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계약들이 있는데 파산하는 마당에 이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익이 전혀 없잖아요. 왜? 지금 우리는 모든 계약들을 정리하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한테 얼마에 나눠줄지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조율해야 되는 마당에 무슨 뭐 분양권 계약이고 무슨 리스 계약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한 회사는 파산관제인이, 회생하는 회사는 기존 대표이사였던 관리인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 내가 이 계약을 유지하는 게 우리 회사의 회생에 유리한지, 이 계약을 해제하는 게 아니면 해지하는 게 우리 회사에 유리한지 선택해서 재판부에 보고하고 재판부의 허가가 나오면 이거를 싹 다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분양권 계약은 어떻게 써요? 분양권 계약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장래에 취득하겠다는 계약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계약금은 이미 넣으셨을 거고 중도금 대출받아서 계속 넣고 있을 거고 잔금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회생하는 회사 입장에선 이 계약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벌어서라도 중도금 잔금 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행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계약 이행하겠다. 재판부에 보고한 다음에 이행하면 되는 거고, 아니다, 우리 이 분양권 계약 우리가 중도금 잔금 납부할 여력이 없다. 그러면 해제 선택을 해서 재판부에 보고해서 허가받으면 되는 거예요. 파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제 선택을 하는 거고, 파산관제인.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계약은 법인회생 파산에 있어서는 처리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이 법인에 대한 어떤 회생 파산 경험이 많은 회사한테 사건을 맡겨주시면 금방 해제하면 돼요. 다만 저희가 요즘에 처리하면서 문제됐던 것들이 뭐냐면, 법인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법인이 내야 되는 중도금이랑 잔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쓴 거잖아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법인회생이나 파산에 들어오면 어차피 관리인이나 파산관제인이 분양권 계약을 해제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해제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법률상 해제라는 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주고받은 돈들 아니면 주고받은 어떤 급부들, 권리들을 다 되돌려 놓는 원상회복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면 우리 입장에선 분양권 가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뭐야? 상대방에게 납부했었던 계약금, 중도금, 만약에 있으면 잔금은 이제 아직까지 치르지 않았겠죠. 그러면 일단 분양계약은 해제가 됐어. 그 다음에 우리가 돌려받아야 될 돈들, 그 돈을 돌려받아가지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쓴 은행에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돌려받아서 은행에 주는 건 번거로우니까 보통 은행이랑 시행사가 서로 뭐 주고받고 연대보증 계약 같은 걸 체결한단 말이에요. 옛날 영상 보시면 다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 이 시행사가 은행에 중도금 대신 갚아주고 구상금 청구권을 우리한테 갖고 있는데, 우리가 줄 돈이랑 이 구상금 청구권이랑 시행사와 수분양자, 그러니까 법인이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상계를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대표이사가 갚아야 될 돈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여기서 중도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이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돌려받아야 될 또 상법상의 6%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자들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이 어려운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그냥 계속 보시면 알 거야. 시행사가 대신 내준 이 중도금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는 계약 해제에 따른 상법상 6% 이자를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뭐 주고받고 할 게 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법리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회생이건 파산이건 관리인이나 파산관제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해제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분양계약은 사라진 거고, 서로 주고받을 돈이 있는데 우리는 시행사한테 건물지라고 돈을 빌려줬잖아요. 은행에서 빌려서. 그 다음에 시행사는 이 분양계약이 해제되면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서 빌린 돈을 시행사한테 받아서 주면 되는데, 은행이랑 시행사 간에 서로 연대보증 계약 체결에 의해서 시행사가 은행에 대신 갖고 구상금 청구가 들어올 거니까 구상금 청구 채권이랑 우리가 돌려받아야 될 원상회복 청구권, 이 금액 있잖아요. 중도금 뭐 이렇게 뭐 계약금 준 거 이런 거랑 까면 서로 상계하면 주고받을 게 결과적으로는 거의 없어진다.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회생계획 안에 넣어가지고 분할해서 갚거나, 아니면 파산관제인의 채권자, 파산 채권자로 등재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처리하면 돼요. 종결 폐지되겠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분양권 계약에 처리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